장시호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대면을 하게 돼서 참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가 사업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 서류상으로 5억을 받은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억 원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똑같이 받았습니다. 똑같이라는 건 뭐죠? 그 5억을 받을 당시 제가 검찰 조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최순실 씨께서 그 기획서를 써오라고 해서 가져다 드렸고 그 차후에 2차 지원도 그렇게 해서 받은 경위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다고 그랬죠? 예, 있습니다. 네, 김재열 증인께 묻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6억 지원한 거 맞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김재열 증인은 동계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이시죠? 동계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와 같은 급조된 재단은 문화부나 또는 삼성으로부터 지원받기가 어려운 단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대답해 보세요. 쉽지 않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재열 증인은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평창 조직이 당연직 부회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재열 증인은 국제빙상연맹 집행위원회 출마하기로 한 게 언제입니까? 올 6월에 당선됐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건 언제예요? 2015년 가을에 결정을 했습니다. 2015년 가을이요? 근데 국제빙상연맹 집행위원은 해당 국가 빙상경기연맹 회장을 겸할 수가 없죠. 네, 규정상. 국제 빙상연맹 규정상 겸직이 허용이 안 됩니다. 네. 오랫동안 동계 스포츠 분야에 활동도 해오고 관심도 많고 또 올림픽 유치 때부터 활동도 해오고 그러셨죠? 네, 유치할 때 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네, 네. 유치할 때 이건희 회장 모시고 보좌하고 예.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조직에 남아서 활동하고 싶으셨겠어요? 유치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평창 그러니까 국제빙상연맹 집행위원이 되고 난 뒤에도 이 분야에 계속 관여하면서 일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상금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올림픽 유치한 이후에 평창 조직위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속 일해왔습니다. 2011년. 아니 그런데 네. 국제빙상연맹 집행위원이 되면 겸직할 수가 없잖아요.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겸직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면 계속 관여하고 싶은데 이 또 조직을 부위원장 체제에서 사무차장 체제로 조직위가 바꿨죠. 네, 바꿨지만 다시 부위원장 일을 하고 싶으셨죠. 꼭 부위원장이라는 직급이 아니라 하여튼 관여하고 싶으셨죠. 저는 평창 올림픽 유치 그러니까 애정 때문에 관여하고 싶으셨죠. 어떤 일이든 간에 제가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쪽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그런데 기여를 하고 가능하면 싶었습니다. 부위원장을 하고 싶으셨어요. 상금 부위원장 그것도 차관급이니까 사무차장보다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직급을 직급이랑 떠나서 상근 부위원장 하고 싶으셨는데 조직에서 사무차장제로 바꾸니까 그건 할 수 없었고 상근 부위원장제로
조직을 바꿔서 그 상근 부위원장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부탁하면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 하셨을 테고 차관한테도 얘기해봤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 없습니다. 장시호한테 지원하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장시호 뒤에는 최순실이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장시호라는 분을 저는 몰랐습니다. 평창 조직위가 상근 부위원장직을 없애고 사무처장직을 신설하고 난 뒤에 2달 있다가 다시 상근 부회장직이 신설되고 지금 상근 부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지금 부위원장입니다. 네, 이것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계 스포츠 분야에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는 김재열 증인께서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런 자리를 계속 차지하려고 했는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축제가 되어야 할 올림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권을 노리는 국정농단 세력과 결탁해서 결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관철하려고 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김재열 증인의 과오가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 차관께 묻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다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장시호 증인도 김종 차관한테 다 떠넘기는 것 같고 또 김재열 사장도 김종 차관의 그 말의 무게라든가 부담 때문에 했다고 다 떠넘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런 제안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안한 사실이 아니라 양쪽의 두 사람이 김재열 증인과 장시호 증인이 다 이거 김종 차관을 보고 한 거다. 돈 16억 지원한 것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때 김종 차관은 어떤 생각이셨냔 말이에요. 장시호는 최순실 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김재열 사장이 얘기한 거에서는 지금 제가 구체적인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제안을 한 적이 있느냐가 아니고 김종 차관을 보고 이 돈을 줬다. 그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김재열 증인은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예, 저는 평창 조직위에 특별한 위치를 원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제가 2010년부터 평창 유치 활동을 1년 반 동안 했었고 또 저희 대한민국이 3차 시도 만에 얼마나 어렵게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했는지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뭐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은 꾸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도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신문하십시오. 예,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장시호 증인, 네, 혹시 독일 비덱 스포츠 2대 주주 아니십니까? 그게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관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한 주도 없습니까? 한 주도 없습니다. 그거에 예. 대해서 설명 드려도 혹시 예, 됩니까? 됐습니다. 고용태 증인, 2016년 3월에 네. 최순실이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면 돈을 줄 거다 요청하면 그런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지시는 뭐 회의 때 저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롯데그룹 관계자 만나서 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안 만났습니까? 롯데그룹 관계자? 네, 롯데그룹 관계자는 제가 그 근처에 그 K스포츠 재단의 직원이 만나러 갔는데 저도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같은 차로 갔기 때문에 저 볼 일 보고. 그때 롯데그룹에서 돈 줬습니까? 그 직원한테? 아니, 안 줬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계좌로 받았어요? 그건 K스포츠 재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재단으로 받았는지 계좌로? 모르겠습니다. 네. 요구를 하러는 직원이 갔었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송성각 증인 물어보겠습니다. 차은택과 20년 인연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최순실을 그 콘텐츠 진흥원장 되기 전에 만났습니까?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콘텐츠 진흥원장으로 추천한 거예요? 차은택 씨만 추천한 거예요? 차은택 씨가 최순실한테만 얘기한 거고 본인은 안 만났습니까? 예, 추천
예. 그 콘텐츠 진흥원장의 응모를 하라는 추천 김기춘 증인은 만났습니까 그때? 예 만나 뵀었습니다. 예. 왜 김기춘 증인한테 사전에 받았군요. 왜냐하면 면접 서류도 수기로 쓰셨고 이력서도 면접 심사도 3위였는데 되셨거든요. 이게 사전 내락된 거 아니냐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지원은 했고 그 이후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김종 차관님, 예, 누구 추천으로 차관되셨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만 비서관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하여간 이재만 비서관 모르세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모른다고 하셨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아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는 얘기했습니다. 또 유진용 씨가 그 김종 차관이 차은택한테 얘기한 다음에 결제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유진용 씨를 고소하겠다고 하셨죠. 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영태 씨가 김종 차관이 오전에 뭐라 했냐면 수행비서 정도라고 그랬어요. 최순실 씨의. 네, 예, 그런 얘기한 거 들으셨죠 아까? 네. 예. 그러면 지금 그러면 차관 되셔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내가 보니까 최 씨 집안의 이권 지원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장시호 씨 위해서 뭐 동계 스포츠 저 삼성 가서 16억 받아오고 그런 거는 그건 저하고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다고요? 예, 장시호 씨, 제가 얘기한 이 말이 적이 맞습니까? 김종 씨하고 같이 김종중이라고 같이 해서 삼성에서 돈 받은 거 아닙니까? 16억 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저는 이 영재센터 설립할 때 최순실 씨가 써오라는 기획서랑 제안서만 쏟아줬지 다른 부분은 관여한 거 없습니다. 김종 증인, 그 GKR 장애인 펜싱팀 대행업체 더 블루케이로 가는 거 김종 차관이 힘쓴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게 지금 검찰하고 이 문제는 저의 그 구속 사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문체부 장관 후보자, 콘텐츠 진흥원장 후보자 최순실 씨하고 문자로 주고받은 거 있죠?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럼 그 차은택 씨하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후보자 상의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도 업무폰으로 했기 때문에 2년 전이라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아마 업무폰으로 했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차관이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은 누가 장관이에요? 김종 차관이 장관이지 김종덕 장관이 누구 추천으로 해서 들어와. 이거 완전히 문체부는 김종덕 장관이 아니라 김종 차관이 움직였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묻을게요. 그 코바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네, 생활체육회 사무총장 네, 최순실 씨한테 추천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코바코는 저희하고 상관없는 단체고 생활체육진흥회 사무총장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공식 아니 라인 상관없는 단체, 한국감정원도 상관없는 그런 적 단체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원장 이런 거를 그런 적 최순실 없습니다. 씨한테 추천했냐 이거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다 모르쇠로 하시니까. 지금 문체부에서 그 직원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최순실과 차은택 부다. 저 차은택 증인. 네, 그 문체부의 문화융합본부장인가 개방직 1급으로 들어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1급으로 들어가셨죠? 네 비상임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종 차관보다는 나중이고 김종덕 장관보다는 먼저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입니다. 나중입니까? 네, 제가 평소에 이제 그 1급 들어가 보니까 문체부를 좀 봤겠죠. 장관하고 싶다는 얘기 주의하셨어요? 보니까 뭐 김종덕 장관이나 김종 차관이나 하는 거 보니까 별게 아니었던 모양이죠.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문화창조융합본부장도 아니 최순실한테 추천하는 사람 다 되잖아요. 뭐 콘텐츠 진흥원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되고 정부 수석도 되는데 그럼 본인이 장관하지. 그런 부분에 욕심 추천하는 사람 다 없었습니다. 되는데. 절대 욕심 없었습니다. 융합본부장도 저도
제가 비상임을 원했습니다. 상근으로 안 하고 비상임을 원했던 이유가 그런 자리에 저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체부의 인사 참사가요. 김종 차관님 간 이후로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거 지금 내가 시간 없어서 일일이 못 하는데 문체부를 지금의 이지경 만든데 김종 예, 정유섭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 정인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이런 의혹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께 송구롭게 생각하고 의원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김기춘 정인에 대한 2013년 쉐브란스 병원 그 진료 및 수술 내용을 정해전에 본위원장에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쉐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소견서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5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비뇨기과 진료와 치료를 계속했고 또 2013년 7월 15일 입원해서 2013년 7월 16일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시행 그리고 2016년 7월 19일 퇴원함 이런 진료 입원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영선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김재열 증인께 질문합니다. 이 영국 상무가 소속이 삼성전자입니까? 제일기획입니까? 이영국 상무는 제일기획 소속입니다. 제일기획 소속이에요. 자, 아까 그 프라자 호텔에서 만나셨다 그랬는데 저도 이 제보를 받았어요. 김종 차관과 함께 이영국 상무를 같이 만났다. 그런데 김종 차관, 김종 증인은 한화의 김효진 상무도 만나셨죠. 프라자 호텔에서. 저는 예 만났습니다. 김효진 상무와 만나서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김효진 상무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예. 이 승마협회 문제를 삼성 측 임원과 함께 만나셨다면서요. 플라자 호텔에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영국 상무를 만나서는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지금 그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같이 만난 것 같습니다. 김재열 그러니까 사장하고. 이영국 상무하고 김효진 상무하고 두 사람을 같이 같이 만난 적 없습니다. 같이 만난 적 없어요? 같이 만났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김효진 이영국 같이 만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김효진 상무하고 승마협회와 관련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그 4월 20일 발표 이후에 승마협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왜요? 전체적으로 그 의혹들이 있어가지고 가끔 만나고 협회 건에 대해서 상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삼성에게 삼성하고 넘겨라. 상관없습니다. 김효진 상무는 한화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삼성에게 넘겨라.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자, 다음 차은택 증인. 네. 2014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 갔습니까? UAE 지역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서 안종범 경제수석이 한류 쪽 그 대중문화 그 자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안종범 수석도 여길 간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이걸 부인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먼저 가셨고 그 다음에 제가 도착했을 때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났습니다. 같이 만났죠. 그런데 네, 지금 만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공식적으로 지금 그 동안에 부인해 왔어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김기춘 증인께 질문합니다. 그 김기춘 실장 경질설 이것을 조홍천 비서관이 들고 왔길래 내가 하지 마라 그랬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가 아니고 저한테 그 구두로 보고를 하길래 네.
제가 그냥 그 특별한 조치를 지시하지 않고 그냥 묵살했습니다. 자, 제가 네. 쉬는 시간에 조홍천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김기춘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느냐? 네. 조홍천 의원 대답이 제가 돌았습니까? 김기춘 실장이 지시해서 제가 그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박관천 이 경위도 똑같이 조선일보 최모식 인터뷰에 보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김기춘 실장께서는 전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이 빌딩 모르세요? 무슨 빌딩입니까? 이 강남에 있는 빌딩인데요. 모릅니다. 지금 최순실 씨 빌딩이라는 그거 말입니까? 네. 예, 저는 여기 주차 요원이 여기서 김기춘 실장을 자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 연임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강남 그런데 사무실 가지고 자, 오늘요 제가 질문할 때마다 제가 아까 세월호 건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말씀 바꾸시고요. 지금 조홍천 의원 건도 조홍천 의원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다고 하니까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데 아니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아니 지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뭐 제 사임 김기춘이를 곧 쫓아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도니까 너가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보고서가 와서 제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홍천 의원이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뭐 그거는 김기춘 증인의 지금 기억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뭔가 계속 이제 부인을 하시는데 아니 뭐 일부러 부인하는 지금 건 아닙니다. 검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병우 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관한 조사를 우리가 사실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 그동안에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나 이 자리 달라고 부탁했던 검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 그래서 없습니다. 지금 특검이 그 부분을 가장 고심하고 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실장 되기 전부터 검찰의 인사가 있기 전에 검사들한테 전화하셨죠. 그래서 안부 물어보면서 아 내가 지금 뭐 사실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앞으로 내가 밀어주겠다 이런 전화하셨죠. 이건 검사들이 직접 얘기하는 아니,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누가 그런 모르지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무슨 실장도 아닐 때 무슨 저 검사를 불러서 물어보고 뭐 전화를 하고 그런 자, 일 안 합니다. 검찰총장 인선에도 관여하셨고요. 그렇지 검찰 않습니다. 인사에 그동안에 계속 관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두 명 검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저 검찰과 법무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전부 저하고 같이 있은 인연이 있어서 그분들이 네, 혹시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오늘 제가 그 그렇게 정도 하셨으면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네. 네, 조원동 증인. 저하고 2013년 중반부터 외국인 투자 촉진법 때문에 부딪히셨죠. 제가 이게 SK의 로비다 계속 이야기할 때 조원동 수석이 뭐라 했습니까? 2013년 기억 못 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기억이 안 나세요?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서 그 근무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가 그래서 2014년 12월 31일 날 이거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이거 기업 로비이기 때문에 도저히 통과시킬 수 없는 법이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 아, 저기 저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기억납니다. 예. 그때 무역 투자 진흥 회의에서 논의가 됐고 그래서 그거를 기재부에서 법안으로 올리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뭐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법. 그런 일 없습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그때 그 투자가 굉장히 절실하던 상황에서 그때 그 당시에 큰 투자를 가로막는 그러한 걸림돌되는 규제를 기재부하고 산자부에서 다 발굴을 했습니다. 그거를 무역투자진흥회의에다가 고쳐 올려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네. 네, 박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절기 대설인 오늘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은 오후까지는 활동하시기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밤부터는 또다시 전국 많은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 영서지방에선 2에서 5cm에 달하는 다소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나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쪽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그 밖의 지방에선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눈과 비는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뒤이어서는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겠고요. 추위의 기세가 다시 심해지겠습니다. 주말 내내 서울 경우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변화가 심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 하늘에 구름량이 많은 모습이고요. 충주를 비롯해 충북 지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갈수록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밤에 수도권 지역부터 눈이나 비가 오기 시작해서 모레 새벽이면 전국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나 눈이 오기 전까지 서쪽 지방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전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2도로 아침 기온은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 전주 9도, 대구 10도, 창원 11도로 낮 기온도 역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맑겠지만 추위의 기세가 강해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눈과 비가 내릴 때마다 추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김재열 증인은 동계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이시죠? 동계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와 같은 급조된 재단은 문화부나 또는 삼성으로부터 지원받기가 어려운 단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대답해 보세요. 쉽지 않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재열 증인은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평창 조직이 당연직 부회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재열 증인은 국제빙상연맹 집행위원회 출마하기로 한 게 언제입니까? 올 6월에 당선됐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건 언제예요? 2015년 가을에 결정을 했습니다. 2015년 가을이요? 근데 국제빙상연맹 집행위원은 해당 국가 빙상경기연맹 회장을 겸할 수가 없죠. 네, 규정상 국제 했는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축제가 되어야 할 올림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권을 노리는 국정농단 세력과 결탁해서 결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관철하려고 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김재열 증인의 과오가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 차관께 묻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다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장시호 증인도 김종 차관한테 다 떠넘기는 것 같고 또 김재열 사장도 김종 차관의 그 말의 무게라든가 부담 때문에 했다고 다 떠넘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런 제안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안한 사실이 아니라
양쪽에 두 사람이 김재열 증인과 장시호 증인이 다 이거 김종 차관을 보고 한 거다. 돈 16억 지원한 것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때 김종 차관은 어떤 생각이셨냔 말이에요. 장시호는 최순실 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김재열 사장이 얘기한 거에서는 지금 제가 구체적인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제안을 한 적이 있느냐가 아니고 김종 차관을 보고 이 돈을 줬다. 그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이라는 직급이 아니라 하여튼 저는 관여하고 싶으셨죠. 저는 평창 올림픽 유치 그러니까 애정 때문에 관여하고 싶으셨죠. 어떤 일이든 간에 제가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쪽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그런데 기여를 하고 가능하면 싶었습니다. 부위원장을 하고 싶으셨어요. 상금 부위원장 그것도 차관급이니까 사무차장보다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직급을 직급이랑 떠나서 상근 부위원장 하고 싶으셨는데 조직에서 사무차장제로 바꾸니까 그건 할 수 없었고 상근 부위원장제로 돌아가고 조직을 바꿔서 그 상근 부위원장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부탁하면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 하셨을 테고 차관한테도 얘기해봤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 없습니다. 장시호한테 지원하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장시호 뒤에는 최순실이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장시호라는 분을 저는 몰랐습니다. 평창 조직위가 상근 부위원장직을 없애고 사무차장직을 신설하고 난 뒤에 두 달 있다가 다시 상근 부회장직이 신설되고 지금 상근 부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지금 부위원장입니다. 네, 이것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계 스포츠 분야에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는 김재열 증인께서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런 자리를 계속 차지하려고? 빙상연맹 규정상 겸직이 허용이 안 됩니다. 네, 오랫동안 동계 스포츠 분야에 활동도 해오고 관심도 많고 또 올림픽 유치 때부터 활동도 해오고 그러셨죠? 네, 유치할 때 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네, 유치할 때 이건희 회장 모시고 보좌하고 예.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조직에 남아서 활동하고 싶으셨겠어요? 유치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평창 그러니까 국제 빙상 연맹 집행위원이 되고 난 뒤에도 이 분야에 계속 관여하면서 일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상금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올림픽 유치한 이후에 평창 조직위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속 일해왔습니다. 2011년. 아니 그런데 네. 국제 빙상 연맹 집행위원이 되면 겸직할 수가 없잖아요. 대한 빙상 경기연맹 회장을 겸직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면 계속 관여하고 싶은데 이 또 조직을 부위원장 체제에서 사무차장 체제로 조직위가 바꿨죠. 네. 바꿨지만 다시 부위원장 일을 하고 싶으셨죠. 꼭 부위원 장시호 증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대면을 하게 돼서 참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가 사업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 서류상으로 5억을 받은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억 원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똑같이 받았습니다. 똑같이라는 건 뭐죠? 그 5억을 받을 당시 제가 검찰 조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최순실 씨께서 그 기획서를 써오라고 해서 가져다 드렸고 그 차후에 2차 지원도 그렇게 해서 받은 경위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다고 그랬죠? 예, 있습니다. 네, 김재열 증인께 묻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6억 지원한 거 맞죠? 네,